혹시 요즘 누군가 손 한번 잡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나이가 들면 사랑도 성도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충분히 설렐 수 있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육체가 아닌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신의 품이 있는 사랑을 시작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의사 생활 35년 차인데 지금은 주로 어르신들을 상담하고 진료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노년의 성생활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입 밖에 내지 않으시던 이야기였죠. 하지만 저는 늘 말합니다. 성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삶 전체에 걸쳐 자연스럽고 건강한 부분입니다. 며칠 전 진료실에 오신 한 어르신 부부가 떠오르네요. 윤태수 어르신 그리고 이정자 여사님. 결혼 50주년이셨죠. 두 분은 아주 조용히 마치 긴 세월 동안 맞춘 숨결처럼 함께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진료가 끝나갈 무렵 태수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혹시 말입니다. 제가 요즘 아내 손만 잡아도 심장이 뛰고 혈압이 오르는 것 같은데 이상하지 않나요? 그 말에 여사님은 얼굴이 빨개지셨지만 저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드렸어요. 그건 아주 좋은 증상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성은 단지 육체적인 행위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성은 관계의 품격을 의미하죠. 손을 잡고 포옹을 하고 눈을 바라보고 체온을 나누는 일. 이 모든 게 성적 친밀감이자 우리 삶의 에너지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가벼운 스킨십만으로도 노인의 혈압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우울감도 개선된다고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접촉이 욕망이 아니라 애정과 신뢰로 이어진다는 점이죠. 그날 두 분은 진료를 마치고 손을 꼭 잡고 나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참 따뜻했어요. 그 모습에서 저는 성이란 결국 살아있음 그 자체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 자녀 눈치 보이신다고 주변 시선이 무섭다고 또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 감추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와 교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으며 무언가를 느끼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그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하고 아름다운 일이지요. 성은 젊은 시절의 특권이 아닙니다. 어쩌면 진짜 성숙한 성은 지금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요즘 설레는 감정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그 마음을 소중히 다뤄주세요. 그건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가장 따뜻한 증거니까요. 사실 제 진료실에는 이런 질문이 자주 들어옵니다. 선생님, 폐경 이후에는 성생활이 불가능한 거죠? 전립선 수술하고 나서는 그쪽으론 아무 감흥이 없어요. 약 때문에 그런지 부부 생활이 너무 어색해졌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죠. 몸이 바뀌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끝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남성과 여성 모두 성적 반응에 다양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줄면서 질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함과 통증으로 인해 성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어요. 남성은 전립선 비대나 약물 복용, 혈관 건강 문제로 발기 유지가 어려워지기도 하죠. 그러나 이 변화들은 질병이 아닙니다. 단지 새로운 리듬으로 적응해야 하는 신호일 뿐입니다. 제가 아는 70이 넘은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분은 혈압약과 당뇨약을 복용 중이었고 예전처럼 성생활이 활발하지 않다며 우울함을 호소하셨어요. 아내분도 관계 도중에 따가운 느낌이 자주 들어 점점 멀어졌다고 하셨죠. 저는 두 분께 간단한 생활 조정과 의학적 도움을 권해드렸습니다. 남편분은 약물을 조정하고 운동량을 늘리며 체력을 회복했고 아내분은 질건 조증을 위한 처방 크림을 꾸준히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로 솔직하게 지금의 상태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몇 달 뒤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다시 오셨어요. 선생님, 우리가 다시 가까워졌어요.
지금의 속도가 더 편하고 좋네요. 이 말이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젊을 때의 정상 기준에 자신을 끼워 맞추려 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예전처럼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입니다. 예전엔 빠르고 격정적이었다면 지금은 느리고 섬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깊은 친밀감을 가져다 주기도 하죠. 노년기의 성생활은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만약 성욕이 급격히 줄었거나 감정적 거리감이 생겼다면 그 자체가 신체적 또는 심리적 건강의 변화를 알리는 경고일 수 있어요.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의사에게 꼭 물어보세요. 질 건조증, 성욕 저하, 발기부전, 감정적 위축 등은 대부분 간단한 조치로 큰 개선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끙끙 앓지 않는 것, 그리고 상대와 천천히 대화하며 조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경험상 이렇게 변화에 적응하고 나면 오히려 부부의 관계는 더 정서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섹스가 단순한 행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안아주는 시간으로 바뀌는 거죠. 변화는 두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부터의 성생활은 조금 다르게 그러나 더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 안에 성도 사랑도 충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랑 앞에서 조심스러워지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몇 해 전 제 진료실에 조용히 앉아 계시던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70이 넘은 나이, 남편을 떠나 보인 지 오래였고 혼자 지낸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다고 하셨어요. 그냥 누군가와 말하고 싶어서요. 처음엔 건강 상담인 줄 알았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분이 겪는 외로움은 단순한 신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지인의 소개로 어떤 어르신과 종종 전화를 주고받게 되었는데 그분이 자꾸 마음이 간다는 표현을 하신다며 괜히 떨리고 낯설다고 하셨어요. 그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요? 그 말에 저는 마음속으로 한참을 생각하다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물론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감정에 솔직해질 때입니다. 노년기에도 새로운 인연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조심스럽고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식들의 시선, 주변의 오해, 경제적 상황, 그리고 성이라는 민감한 부분까지 겹쳐지면 감정이 올라오다가도 스스로 눌러버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새로운 만남에서 성은 단순한 욕구가 아니라 인정받고 싶고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은 깊은 인간적 소망이기도 합니다. 다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어요. 노년기의 성관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 건강 상태에 따라 성행위가 부담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기초 검진은 받아보셔야 하고, 둘째, 요즘은 성병도 연령을 가리지 않습니다. 의외로 고령층의 성병 감염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동거나 재혼이 아닌 느슨한 만남을 유지하시는 경우에는 더 주의가 필요해요. 예방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 접촉 전 서로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 필요하면 간단한 혈액 검사, 그리고 콘돔 사용 같은 기본적인 보호 조치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해요. 이건 불편함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감정의 깊이도 살펴야 합니다. 혹시 상대가 너무 빨리 돈 이야기를 꺼낸다거나 자주 애정 표현을 하면서도 정작 배려가 없는 경우라면 잠시 멈추고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사랑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랑은 더 느려야 더 오래 갑니다. 그날 진료실에 오셨던 그 여성분은 몇 달 뒤 조용히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랑 산책 자주 해요. 손도 잡아봤어요. 그걸로 충분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의 새로운 사랑은 꼭 예전처럼 빠르거나 육체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나를 누군가가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만으로도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가 익숙해졌더라도 다시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따뜻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말 못할 이야기, 그 침묵 속의 상처들을 풀어놓으세요. 어느 날 오후 진료실에서 진료가 다 끝난 뒤였어요.
창밖을 내다보며 정리를 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누군가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셨고 얼굴에는 오래된 망설임이 가득했지요. 그분은 몇 초 동안 말없이 앉아 계시다가 작게 입을 떼셨어요. 혹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요즘 남편이랑 가까워지고 싶은데요. 그런데 너무 창피하고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이 한없이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뭉클해졌습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가까워지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야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까웠거든요.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나이에 무슨 성생활이냐, 그런 얘기 꺼내면 자식들이 기겁한다. 우리 세대는 그런 거 입 밖에 내는 것도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지금의 60대, 70대 분들은 어릴 적부터 성은 조용히 감춰야 하는 것, 결혼 후에도 조심스럽게만 다뤄야 하는 것, 심지어 좋아하면 안 되는 것처럼 배워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억눌림이 오히려 관계의 벽을 만들고 나 자신에 대한 부정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제게 오시는 분들 중에는 배우자와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내가 이런 얘기를 꺼내면 싫어할까봐, 혹은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냥 평생을 침묵 속에 지내오신 경우도 있습니다. 한 분은 40년 결혼 생활을 하셨지만 성생활에 대한 의견을 서로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서로가 원하지 않겠지라고 짐작만 한 채로 마음속 거리를 두며 살아오신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두 분이 진료실에서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서로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줄 몰랐어요. 나도 사실은 늘 원했는데 괜히 미안할까봐 말 못했어요. 이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은 불신이 되고 회피가 되고 나중엔 함께 있어도 외로운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성생활의 문제를 넘어 노년기의 정서적 고립이라는 큰 문제로 번져버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솔직한 대화입니다. 그저 요즘 어떠세요? 라는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해 보세요. 서로의 몸 상태, 감정 상태에 대해 묻고 답하는 것만으로도 의외로 깊은 신뢰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느린 접근입니다. 성생활은 절대 성급하게 시작할 일이 아닙니다. 가벼운 스킨십, 손을 잡는 것, 어깨를 토닥이는 것, 포옹, 이런 작은 접촉들이 다시 친밀감을 회복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당신 옆에 있으니 마음이 편해요. 오늘 당신 웃는 얼굴이 참 좋네요. 이런 말 한마디가 큰 다리가 됩니다. 섹스는 행위가 아니라 감정의 연장선입니다. 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과정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부끄러운 건 성생활이 아니라 자신을 숨기고 외로움 속에 방치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안기고 싶고 또 안아주고 싶은 존재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감정을 느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누군가와 따뜻한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 그건 절대 수치가 아닙니다. 그건 삶의 연속이고 인간으로서의 자연스러운 욕망이며 무엇보다도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부터 바꿔봅시다. 다음 세대가 성을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세대가 먼저 그 벽을 허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느 노부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요즘이 신혼 같아요. 이제야 서로 속마음을 알게 됐거든요. 그 말에 저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부러웠습니다. 손을 잡고 웃는 그 짧고 따뜻한 순간도 소중한 사랑입니다. 의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참 많은 부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부부가 있어요. 팔순이 다 된 두 분이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첫 인상부터 남달랐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붙이고 앉으셨는데 두 손을 꼭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 손등 위로 가늘고 얇아진 핏줄이 보였지만 그 어떤 청춘보다 단단한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진료가 끝날 무렵 남편분이 제게 말하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우리가 침대에서 잔다기보다 그냥 침대 옆에 앉아 수다 떠는 시간이 더 길어요. 웃다 보면 깜빡 잠들고요.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그 말이 아직도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생활하면 특정한 행위만 떠올리죠. 하지만 나이 들수록 성이란 함께 보내는 따뜻한 시간, 감정의 교류, 그리고 웃음이 담긴 관계로 옮겨갑니다. 다시 말해 침대 밖의 사랑도 분명 성생활의 한 형태인 겁니다. 젊었을 땐 격정적인 감정과 강한 에너지가 관계의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속도가 달라집니다. 몸의 반응도 느려지고 호르몬도 줄어들고 성욕도 예전 같지 않지요. 그런데도 어떤 부부들은 오히려 지금이 더 가깝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는 보여주는 사랑보다 느끼는 사랑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가령 하루 중 가장 가까운 시간이 언젠지 아세요? 함께 웃는 순간입니다.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깔깔 웃거나 오래된 사진첩을 펼치며 추억을 꺼낼 때 거기에는 특별한 의식도 조건도 없습니다. 단지 마음이 열린 두 사람이 서로의 존재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성생활은 그냥 친구처럼 지내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친구처럼 웃고 연인처럼 손을 잡고 배우자처럼 기대는 관계, 그게 바로 가장 이상적인 노년의 친밀함입니다. 저는 요즘 어르신들께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성생활은 섹스만이 아닙니다. 함께 라면을 끓여 먹는 것도, 창문을 열고 같이 바람을 느끼는 것도, 그리고 무엇보다 밤에 서로 등을 맞대고 누워 잠드는 것도 다 성적 친밀감의 일부입니다. 하루는 한 할머니가 제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린 이제 잠자리는 없지만 그 사람이 이불을 내게 덮어줄 때 마음이 찡해요. 그게 더 좋아요. 더 오래 남아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성에 대해 가장 깊이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특히 신체적인 제약이나 만성질환으로 인해 성관계가 불편해진 부부도 많으시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친밀감을 막는 장애물이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나누는 작은 스킨십, 손끝의 온기, 웃음 섞인 대화가 서로를 더 단단히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요, 서로에게 기대어 웃을 수 있는 관계는 굉장히 건강한 성생활의 형태입니다. 그건 단순한 감정적 유대가 아니라 신체의 긴장을 풀어주고 우울감을 낮추며 심지어 수면의 질도 향상시켜 줍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꼭 권해드립니다. 누군가 옆에 계시다면 하루에 한 번은 고마워요 또는 사랑해요라는 말을 꺼내보세요. 매일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까워지고 자연스럽게 몸도 마음도 열린답니다. 혹시 지금 혼자이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친구와 차 한 잔을 나누거나 손주와 손을 잡고 걷는 시간도 충분히 따뜻한 접촉이며 정서적 친밀감입니다. 자신과의 관계 또한 하나의 중요한 사랑의 형태예요.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쌓인 만큼 그 사랑의 방식도 바뀌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더디고 조용하고 섬세한 방식이지만 그 속에 담긴 온기는 오히려 더 깊고 오래갑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노년의 성은 침대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함께 걷는 발걸음, 나눠 먹는 한 끼 식사, 웃으며 마주보는 눈빛 속에도 충분히 성적 친밀감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성생활이라는 단어에 갇히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사람과 가장 나답게 가장 편안하게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랑이고 성이고 삶의 품격입니다. 진료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70이 넘은 남성분이었고 표정에는 어딘가 혼란과 자책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시던 그분이 갑자기 눈물을 보이며 제게 털어놓으셨어요. 선생님, 제가 말도 안 되는데 돈을 썼습니다. 누군가를 믿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는데 그게 함정이었어요. 그분은 몇 달 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위로가 되었고 대화가 즐거웠다고 하셨어요.
그녀는 혼자 살고 있다. 당신을 존경한다. 다정한 당신이 좋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그녀는 생활이 어렵다며 스마트폰 요금이 밀렸다며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도 부끄럽지만이라는 말로 돈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몇 차례 송금하셨고 만남을 약속하자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사례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단순한 사기일 뿐 아니라 그 바탕에는 외로움이라는 깊은 감정이 자리하고 있죠. 나이가 들수록 몸도 사회적 관계도 줄어들고 가족과의 거리는 멀어지고 일상 속 대화 상대도 줄어듭니다. 그 빈 공간을 메워주는 한 통의 문자, 따뜻한 음성 보고 싶어요라는 한마디. 그 말들에 마음이 열리고 결국 상처받는 일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적 친밀감은 감정과 신뢰 위에서 형성되는 것이지 돈이나 불확실한 희망을 매개로 거래되어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성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구매한 약물이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킨 경우입니다. 정확한 성분조차 확인되지 않은 약을 복용하시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을 찾는 경우도 있었죠.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 가긴 부끄러워요. 나이 들어 그런 약을 쓴다니 창피해서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혼자 결정하고 잘못된 정보를 믿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성 관련 문제든 감정의 문제든 의료 전문가의 조언은 단지 기술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살피는 중요한 예방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고 싶은 존재입니다. 그 감정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감정이 누군가의 거짓된 접근에 이용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를 꼭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몇 가지 안전수칙이 있어요. 첫째는 돈 이야기 꺼내는 사람은 조심하세요. 진짜 관계는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시작됩니다. 둘째, 직접 만나기 전까지 너무 깊이 정서적으로 이입하지 마세요. 상대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다면 마음을 다 내어주기엔 이릅니다. 셋째, 몸에 바르는 약, 먹는 약은 반드시 병원에서 상담받고 쓰세요. 인터넷 정보는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감정적으로 힘들 때일수록 믿을 수 있는 주변 사람과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혼란과 실수를 겪습니다. 부끄러워 마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결코 누군가의 쉬운 타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 년을 견디고 일구고 지켜온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십니다. 그런 자신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정을 숨기거나 몰래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날 눈물 보이시던 어르신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이야기해 주신 용기가 참 멋지십니다. 그분은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고개를 들고 저를 보며 조용히 웃으셨어요. 그 웃음은 아마 다시 살아볼 수 있다는 마음의 시작이었을 겁니다.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 그 자체는 절대 문제도 잘못도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을 어디에 누구에게 어떻게 건네느냐. 그것이 우리 삶의 품격을 지켜주는 마지막 지혜일지 모릅니다. 몇 년 전 제가 자원봉사로 참여했던 작은 성인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열리는 강의였고 주제는 노년의 친밀한 관계였어요. 강의 초반 분위기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성이냐는 눈빛도 있었고 웃음을 참는 분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날 한 분이 손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다시 사랑하고 있어요. 70이 넘은 여성분이셨습니다. 남편을 10년 전에 떠나보내고 오랫동안 혼자 사셨다고 해요.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드라마를 보고 혼자 자고 혼자 일어나고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니 감정도 어딘가 굳어졌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도서관 강좌에서 만난 한 남성분과 눈이 마주쳤답니다. 처음엔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 그분이 오늘은 밖에 바람이 시원하네요 라고 말하면서
같이 걷자고 하셨대요. 그렇게 시작된 산책이 어느새 일주일에 2번, 3번. 나중에는 함께 카페에 앉아 책을 읽고 점심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저 그분한테 손을 잡아도 되냐고 물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분이 말했어요. 늦은 손이지만 따뜻하네요. 그 말 듣고 제가 평생 받은 말 중에 제일 좋았어요. 그분은 이제 매주 토요일 그 손을 잡고 영화를 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함께 고르진 않아도 같은 화면을 바라보고 같은 순간에 웃고 같은 순간에 눈물이 나는 그 시간이 너무 좋다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뒤 저는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성은 단지 행위가 아닙니다. 다시 설레는 마음, 누군가와 함께 있는 따뜻함, 그리고 나를 또 한 번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는 힘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묻습니다. 이 나이에 사랑이 가능할까요?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은데 괜찮을까요? 제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가능합니다. 아니, 지금이야말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서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따지기보다 사람을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처럼 무엇을 해야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있는 게 좋은 이유 하나로 만나는 거니까요. 한 노신사가 그러셨어요. 젊었을 때는 의무감으로 살았어요. 지금은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해요.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거든요.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그저 진심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따뜻한 시선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변화에 적응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체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세요. 손을 잡는 데서 시작해도 괜찮고 눈을 바라보는 일부터 다시 연습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아직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굴 사랑할 용기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분의 눈빛을 보면 알아요. 그 안엔 여전히 따뜻함이 있고 기대가 있고 그리고 아주 작지만 분명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 작은 불씨를 꺼뜨리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고 지금부터의 시간도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혹시 마음속에 오래 접어두었던 감정이 하나 떠오르셨다면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이 지나기 전에 가까운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차 한 잔 어때요? 그 작은 인사가 사랑의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